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1곳의 후보군을 정해놓은 충청북도도 반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2,600명대였지만 지난달 기준 3만 1,500여 명으로 12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 공공기관의 이전 규모나 직원 수, 매출 규모는 가장 낮고 그 예산은 전남이나 강원과 비교할 때 5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유입니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31곳의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정한 뒤 정부 발표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준비해왔지만 총선 이후 예정됐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며 반년 넘게 이전 후보군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바탕으로 각 혁신도시에 정주 여건 성과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로 이 작업이 끝나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꾸 또 다시 연말을 넘기고 뭐하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11곳의 이전 공공기관 중 지난 2020년 기준 5곳이 수도권에 인력을 남겨놨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은 올해 역시도 2곳은 수도권 잔류 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기관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을 재검토해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은 즉각 복귀하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국 자치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의 실행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전국적으로 연대해 목소리를 높일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각 대학에 권고한 것이 바로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법적 최소 기준보다 높이라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의 취지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충청권 대학들은 대체로 정부 권고치인 60%에 맞췄지만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 조건의 하나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높은 60%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이유입니다. 충북대 의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대를 합한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8명에서 2025학년도 142명으로 증가합니다. 의대 정원 자체의 증가와 함께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60%로 상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역의대에 그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게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서 할 수 있는 게 지역 인재 전형이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병행해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지역 의사제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지역 의대로 가고 지역 의대 졸업한 다음에 지역에 남을 수 있게 이렇게. 충청북도는 이미 지역 인재 전형 80% 상향을 위해 양 대학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충주에 충북대 분원도 만들 계획이고 또 오송에는 오송 바이오 캠퍼스를 또 조성하기 때문에 의 과학자도 많이 좀 수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의 적용 범위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놓았는데 충청권 4개 시도는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충청권 의대들이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대체로 정부 권고치만 적용한 반면 호남 등 타 지역 의대는 이보다 비율을 높게 정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과수화상병이 2주 만에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지며 피해 면적도 15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3일 첫 발생 이후 충주가 가장 많은 24건, 제천, 음성이 각각 4건, 단양 3건, 괴산 1건 등 총 36건으로 피해 면적은 15.2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의 5.8헥타르와 비교하면 피해 건수는 1.5배, 피해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화재와 자살 분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구 13만 명인 제천시는 지난해 118건의 화재와 41건의 자살이 발생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교통과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 등에서도 4등급에 그쳤습니다. 한 어린이가 동네를 지켜주는 경찰관들이 감사하다며 지구대를 찾아 음료수를 전달했습니다. 또 한 시민은 중학생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손수레를 끌어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며 저희 CJB 영상을 제보해왔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참 살만 난다고 느껴지는데요. 박원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어린이가 팔에 무언가를 가득 안고 경찰 지구대 건물로 들어옵니다. 딱 봐도 힘에 겨워 보여 경찰관이 황급히 나가 맞이합니다. 아이가 곧장 건넨 건 다름 아닌 1.5리터짜리 페트병 음료 3개. 동네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용돈을 아껴 음료를 사서 선물한 겁니다. 경찰관은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특해합니다. 제가 경찰 생활 한 34년 동안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제가 감동받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나간 뒤에도 흐뭇한 미소를 띠는 경찰관들. 이후 선행이 소문이 났고 경찰은 수소문 끝에 이 어린이를 찾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학교를 찾아 고마움을 전했고 부모님에게는 감사장, 아이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고 범죄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되게 고생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고생에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드렸어요. 학생들이 폐지가 잔뜩 실린 리어카를 끌어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어갑니다. 한 시민이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인다며 보내온 영상입니다. 도움을 자청한 학생들은 청주 남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차도로 가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뛰어가서 그 인도 쪽으로 올려서 같이 끌고 가드렸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도 학생들의 고마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스케치 내가 하나 사주려는데 어느 새 가는지 몰라. 저기 고물상에다 갖다 놓고. 그래 내가 그렇게 고마워. 큰 돈이 아니어도, 큰 힘이 아니어도 서로 돕고 나누면 그게 바로 행복한 세상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내 파크 골프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파크 골프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천시가 원도심을 살리고 파크 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첫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파크 골프장입니다. 18홀을 갖춘 제천시 유일의 정식 파크 골프 구장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낮은 비용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다 보니 주말이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평상시에는 18을 도르면은 1시간이면 되는데 주말로는 한 3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 이상 지금 인구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 제천시 파크협회 등록 인원은 1,700여 명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제천중앙시장에 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5억 6천만 원을 들여 시장 내 공실 점포 30여 개를 스크린 파크 골프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날씨 관계없이 실감나는 경기를 치를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스크린은 일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필드나 여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요. 여기서 배워가지고 나가시면은 필드에 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시설 조성 후 시장 내 소비는 물론 입점을 희망하는 문의까지 늘어 상인들도 긍정적입니다.
점심 때 칼국수를 한 그릇 먹더라도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스크린과 필드 파크 골프장을 연계한 전국 규모의 하이브리드 파크 골프 경기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체류관광객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중전에 54홀이 완성이 되면은 일단은 버스 3개 분을 외부 파크 골프 관광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노년의 삶의 활력은 물론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2기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기 위원장은 이광숙 전 총경이 맡았고 이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충북 지역의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 교육기관인 식의약규제과학센터가 제천에 들어섭니다. 제천시는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연금공단,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풍면 교리에 식의약규제과학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식의약업계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식의약규제과학센터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 지수가 28배 높아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개발한 벼품종 빠르미가 벼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장서경 기자입니다. 충남도 내 메탄 배출량은 총 355만 2천 톤. 이 가운데 84.3%는 농축산업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벼 재배가 메탄 배출의 38%를 차지합니다. 논에 물이 찼을 때 땅속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대량의 메탄이 발생하는 겁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2세대 빠르미가 지구온난화 주범인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벼 재배 면적 10헥타르당 만생종의 경우 817톤의 용수를 사용하면서 17.8kg의 메탄을 발생시키는 반면 빠르미는 330톤의 용수 사용에 메탄 발생량이 11.3kg에 그쳤습니다. 재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60%가량 용수를 절감하고 이로 인한 메탄 발생도 36.5%나 줄인 겁니다. 저희가 개발한 초조생종 2세대 빠르미는 만생종 대비 생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메탄 발생을 약 37%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빠르미는 5월에 이항해 10월 상순 전후 수확하는 일반미와 달리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면 수확할 수 있는 데다 안정적 이모작까지 가능해 농가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농가의 가장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조금이나마 제가 환경 보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충남대와 공동으로 빠르미 메탄 저감 효과를 정밀 검증해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품종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 50헥타르의 현장 실증 재배를 실시한 뒤 2030년까지 1000헥타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수안보 플랜티움 건립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옛 한국전력연수원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는 수안보 플랜티움은 숙박객실과 사우나, 야외 온천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수안보 플랜티움은 오는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금왕산업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비 60억 원 등 총 145억 원을 들여 금빛체육센터 용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주요 시설로는 기업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 공유 오피스, 아기 쉼터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SK트리캠은 어제 초록우산에 가정 위탁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SK트리캠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저소득 위탁아동 5명의 가족여행 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주사진협회 신명현 작가의 개인전이 6월 2일까지 한국공예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경계의 발견 미호강이란 주제로 미호강을 통해 발견한 경계의 의미와 사계절 미호강의 풍경들을 담았습니다. 한편 다봄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시선이 담긴 청평포토의 16회 회원전도 열립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